사실 지금 엄청난 호황기를 기록할 만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불경기라는 이유로 투자를 안 한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한 걱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 불경기라는 이유로 빠질 필요가 없는데 빠져 있는 거죠. 경기 민감주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기관에서 최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뭐 100% 아래로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높지는 않지만 개선되고 있다. ROE 역시도 두 자릿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주가를 따져놓고 지금 싸냐 비싸냐를 따져본다면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기계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설기계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떤 주식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좀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이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제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경기 민감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불경기일 때 싸게 사서 호경기가 됐을 때 사야 한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뭐였죠? 그쵸, 이 불경기일 때 사서 호경기일 때 팔면은 된다라는 건 너무 쉬운 논리고,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나아가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죠, 불경기일 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과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건설기계 종목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이제 두산바켓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이 시가총액이 5조가 좀 넘어가는데요.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이 7,6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거의 1조 가까운 순이익을 뽑아냈고요. 올해 이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가지고 순이익도 같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3년도 대비해서는 물론 줄었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지분 가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부채 비율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ROE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ROE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4%, 11%, 11%, 11%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보여주고 있어요. 준수하죠? PER이 6배. PBR이 0.78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5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평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PBR도 0.64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배당금을 좀 늘렸을 수도 있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늘렸는지. 자, 배당 성향을 보시게 되면 이익 나면서 이제 40%대 30%대 나오고 그랬는데, 배당금 자체가 1,200원이었다가 좀 쉬었다가 1,200원, 1,350원, 1,600원으로 배당금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배당금 자체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3년도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때가 이제 종가가 54,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000원 정도, 1,600원 정도 올라 있는 주가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3%대였으니까 지금 주가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배당금이 더 올라가니까, 배당금이 더 올라가니까가 아니고 배당금이 같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이익이 줄어가지고 배당금을 내리지 않을까 좀 고민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배당금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배당금을 어지간하면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나아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기업이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재무 상태도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유동성 막힐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애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어지간해서는 돈 잘 땡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환차익 이익도 꽤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도 거기에 따라서 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작죠. 5조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낮은 시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뭐 증시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고 아무래도 불경기다 보니까 경기 이슈로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 투자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다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고 세계화라는 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프라 사업이 어디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냐, 중국에서 탈중국을 하고 나서 이제 생산 기지를 어디다 구축하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이 이제 구축할 가능성이 높죠.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수라든지 노동력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공장 텃밭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보군으로 얘기가 되는 데가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이 한번 미국의 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쟤네 이제 완전 배척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이 미중 무역 전쟁이고, 최근에 철강 관세도 엄청나게 때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들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계속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금리를 언제 하냐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이건 여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뭐 물가가 잡혀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불경기가 와야지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불경기라는 게 결국 누구의 불경기냐? 중국의 불경기. 중국이 부러져야 저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여기에 이제 인프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 짓고 뭐 하고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공장 짓고 뭐 도시를 그쪽에서 또 공장에 맞춰가지고 개발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프라 사업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은 안 되고 전 세계 단위로 봐야 되는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출 엄청나게 떡상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신고가 당연히 뚫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인도 사업장에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먼저 현대건설기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건설장비 사업부를 분할 전에 현대중공업이었죠. 거기서 건설장비 사업부 따로 떨어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산업 시장 침체가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접어들면서 현지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렌탈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코웨이 말씀드리면서 렌탈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인다. 외국에서도 좀 잘 먹히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상 건설기계 업체들한테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탈 시장으로 좀 나아갔을 때 신흥국들은 좀 비싼 거를 그냥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빌려가는 개념으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기계 시장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라고 보지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시기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저는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고 앞으로 어쩔 것이다 이러고 떠드는 거 말고 숫자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도에 2조 8천억의 매출을 냈고 2조 4천억으로 2020년도에 굉장히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건 2020년도였어요. 2020년도에 다행히 살아남았고, 2021년도부터는 3조 2천억, 3조 5천억, 3조 8천억, 3조 8,900억, 4조 1천억, 4조 3천억. 매출은 지금 21년도부터 예측치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았죠. 올라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2020년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우리는 위기를 느껴서는 안 돼요. 기회로 봐야죠. 2020년도에 이제 시작가와 종가를 따져보면은 이때와 비슷했던 주가가 2022년도 이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말이 안 되는 주가였고, 이때랑 가격이 똑같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 현대건설기계는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2020년도랑 같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2조 4천억 매출 낼 때랑 3조 8천억 매출 낼 때랑 주가가 뭐 엇비슷하다라는 게 3조 5천억 막 이렇게 낼 때랑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거의 4조 가까운 3조 9천억에 가까운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고, 순이익으로 따져봐도 2020년도에는 사실상 적자를 봤어요. 적자 봤던 때의 주가랑 2022년도에는 1,000억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주가 레벨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400억 정도 순이익, 올해는 1,600억, 내년 1,800억, 내후년에 2,100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주를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조금
조금 대동소이할 수 있고 어닝 쇼크가 터져서 예측치보다 작게 나올 수는 있지만 늘어나는 그 추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거다. 물론 뭐 증시가 부러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위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기회라고 보셔야지. 그래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의 53,000원 정도 주가도 매우 싼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총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게 시총이 1조밖에 안 돼요. 내후년만 해도 2천억 정도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나름 제조업이고 뭐 렌탈로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10배 정도는 충분히 산정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는 건 경기가 좋아졌을 때 PER 10배가 아니라 15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어찌됐건 지금같이 불경기일 때 싸게 사면은 PER 10배까지 정상 궤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00억에 곱하기 10배면 시총이 2조 1,000억은 올라가 주는 게 당연지사예요. 뭐 예측치가 꺾여가지고 전망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지금 전망 나빠질 거라고 보나요? 좋아질 거라고 보나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 투자하기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해야 지금 시총 1조밖에 안 되니까 2조 1,000억까지 따블로 먹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은 기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점은 또 갱신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 달성했었던 매출이랑 이때 달성했었던 매출이 완전히 이후에 낼 매출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이때가 이제 2021년인데 2021년에 1,000억대 순이익을 냈고 2023년도에 1,400억대 매출을 냈습니다. 이제 1,600, 1,800, 2,100억으로 나아갈 텐데 고점도 당연히 우상향 해야겠죠. 저점도 여기서 있다가 이제 올라섰습니다. 물론 3만 원까지 내려와 주면 땡큐긴 한데 과연 3만 원까지 가격을 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만 원까지 가격을 줄 거라고 보진 않고요. 물론 만약에 준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지금도 너무나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기관에서 최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뭐 100% 아래로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높지는 않지만 개선되고 있다. ROE 역시도 두 자릿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 기준으로도 이제 6배, 5배 아래로도 떨어지는 게 기대가 되죠. PBR도 0.5배 이하로 떨어질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저평가 종목이죠. 그래서 저PBR 대표 종목이고 저PER, 저PBR 종목이다. 성장성은 뭐 사이클 산업이니까 사이클 타면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사이클 일반적으로 3년 주기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한번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죠 또 그죠?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안에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상승 모멘텀으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가를 따져놓고 지금 싸냐 비싸냐를 따져본다면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현대인프라코어. 사실 이제 두산바켓과 다르게 현대건설기기하고 현대인프라코어는 현대계열사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인도에서 사업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디어에서 그다지 많이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현대계열사, 현대인프라코어라는 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형제 종목들이 같이 좀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인프라 수혜를 많이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현대 쪽 이쪽은 인도 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현대건설기계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얘네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생각한다면 결코 높은 시총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내후년에 이제 3,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남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2배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시총이 3조 2천억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1조 6천억이니까 딱 더블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8천원 정도 되는데 16,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은 지금 좀 높은 상황인데 뭐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씩 순이익을 남기는 걸 보면은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8%대, 9%대 이상이 되고 있고요. ROE는 두 자릿수 13%, 1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은 당연히 10배 이하, 10배, 5배 막 이러고 PBR도 1.0 이하, 뭐 0.78배, 0.6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이제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서인지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고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배당을 그래도 꾸준히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정도 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정도의 수준이 2020년도에 이 정도 주가 수준이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 종가 수준하고 지금하고 주가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어떻게 달라졌죠? 코로나 팬데믹 때 한 1,500억 정도 냈다가 21년도에 좀 많이 냈죠. 4,600억이면 좀 진짜 많이 내긴 했습니다. 이때 좀 많이 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3,200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2020년도 1,500억 냈을 때 주가하고 향후 이제 3,200억이 기대되고 올해만 해도 2,500억, 작년에 2,300억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과연 주가 수준이 같은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좀 과한 걱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기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기민감주라는 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은 대기업 계열사 애들이 좀 더 안전합니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생존한 애들이 나머지 파이까지 다 차지하게 돼서 훨씬 더 큰 확장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해서 더 큰 수익을 도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DY파워, 진성TC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탑3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두산바켓이랑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인프라코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안전하게 경기 민감주들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세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세 종목을 포트로 구성해서 건설기계에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건설기계 사실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공장 철수를 유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국가가 필요하고 그 기반이 인도와 미국 그리고 베트남 정도 선에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이 시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금리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경기는 안 좋단 말이죠.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양 정책이 필요한데 금리 조절을 못한다라고 하면 원래 중앙은행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만졌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가 재정 적자를 유도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쓸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프라 사업이고 과거에 이제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금리 가지고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재정 정책을 했어요. 뉴딜 정책이라는 유명한 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살렸죠. 그때 했던 게 실업자인 사람들 모아다가 철도 깔고 다리 짓고 도로 깔고 건물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인프라 사업을 지금 공장을 이제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이 하고 있고 다른 이제 공장들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확장하고 거기서 또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기계는 사실 지금 엄청난 호황기를 기록할 만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불경기라는 이유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한 걱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 불경기라는 이유로 빠질 필요가 없는데 빠져 있는 거죠. 경기 민감주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인프라코어나 건설기계나 두산밖에. 인프라코어라든지 건설기계는 지금 기관 쪽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두산밖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탑3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좀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제가 조선주 그렇게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찍었으면 지금 이미 수익 중입니다. 물론 지금도 전 기회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선침의 관점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좀 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사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온전선 지금 주가 맨날 신고가 쓰고 있고 YC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8,000원 아래에서 7,000원 얼마에 드렸는데 벌써 15,000원 위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수익률 100% 넘어가려고 그러죠. 제가 추천해드렸던 링네트도 주가 계속 올라가고 분위기 좋죠. 제가 추천드렸던 빙그레 주가 쫙쫙 올라갔죠. 제가 55,000원 근처에서 드렸는데 벌써 7만원 찍었습니다. 뭐 리파인이라든지 코에이도 제가 드렸는데 또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K스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리콘2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흐름 너무 좋죠. JNTC 마찬가지. 한국타이어도 너무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기계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